안녕하십니까. 국회 산불특위위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기곤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산사태 전문가이신 이수곤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산사태 전문가이신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님과 함께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 제안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후에 이수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산청읍 수해 인명피해자 14명 중 11명이 산사태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 수해 인명피해자 7명 중 5명이 산사태로 사망하셨습니다. 수해로 인한 총 인명피해 21명 중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76%, 4분의 3인 16명일 정도로 인명피해가 큽니다. 대부분 토사가 흘러내리는 산사태이므로 이 산사태 관리 문제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만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대다수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인명피해자 17명 중 13명, 역시 76%가 산사태로 사망한 경우에서도 대부분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인 산사태 피해 예측 조사와 산사태 취약지역 기준의 재설정이 시급합니다. 이수곤 교수님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대다수는 벌목, 개간, 태양광, 임도 등 사람이 손을 댄 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양 안정성 훼손 여부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평가 요소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사태 원인 조사도 총리실 등에서 주도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이수곤 교수님이 총괄 연구 책임자로 수행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사면재해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00만 곳의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 상부, 즉 위쪽은 산림청, 중간부 쪽의 도로는 국토교통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산업자원부, 하부 쪽 산아래 주택은 지자체와 행정안전부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져 있어 피해 예측과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 지자체, 산림당국 등이 공동 참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를 두고 상간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 입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폭우와 산사태는 우리의 준비 정도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장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긴급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수곤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발생 시 그 하부의 아래쪽에 위치한 아파트 쪽 엘리베이터 승강장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호벽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2급 국가보안시설인 충남 천안의 전력거래소가 산사태로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에도 전력거래소의 환풍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호벽 역할을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이번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에 다녀왔습니다. 산청 현장에서 이수곤 교수님의 연구 내용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 댁 위에 있는 나무 세 그루가 산사태로 썰려 내려오던 토사물을 막는 보호벽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장님 역시 나무 세 그루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방댐 같은 큰 구조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산지는 안반 위 1m 두께의 얇은 토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험 지역의 아래에 위치한 기존의 취약주택에는 산 쪽 방면에 약 2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해서 상부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벽의 높이와 두께는
지역이나 지질 특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하에 인접한 신설 건물 인허가 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효과가 입증된 이러한 보호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산간지역 상부에서 개발이 진행된 경우에는 하부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앞서 말한 보호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보호벽 설치를 긴급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산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일자 형태나 시옷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주택 옆으로 비껴가도록 함으로써 대피 시간을 벌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이수건 교수님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땜질식 사후 산사태 원인 조사와 복구 위조가 아닌 사전의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산사태 관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위험지역 선정 및 국내 지질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산간지역 주민들께서도 스스로 자구책을 긴급하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컨대 산 상부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의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폭우 시에 피신하거나 사전에 2m 높이의 보호벽 설치를 적극 강구하여 주십시오. 정부에 요청합니다. 행안부 산림당국은 합동으로 산사태 예방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여 산간지역 국민들로부터 산사태 우려지역 신고를 받고 조속히 조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등의 적극적인 산사태 대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나라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수건 교수님께서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지질 특성입니다. 산에는 전부 안반으로 되어 있고 지표면에만 한 1m 두께의 얇은 흙이 있는데 이게 1m 한 얇은 흙이 쓸려 내려오는 게 산사태나 그래서 쓸려 내려와서 하부 지역을 피해 줍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지질 특성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산청 지역에서 나무 3그루가 산사태를 막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가 있는데 왼쪽은 산불이 나가지고 거의 다 벌목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 나무들이 불이 안 탔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나면서 나무가 있다가 여기서 근데 나무 위에 벌목 여기가 이제 산불 나고 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밭을 개발했습니다. 밭이 있고 여기서 뭐 경사면에서 밭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지역에 산사태가 시작을 해가지고 소동산 내려와서 이 마을을 집을 쳤는데 나무 때문에 이게 피해를 막은 사례입니다. 바로 위에 지금 개발한 데를 보면은 위에 상부에는 산불 나고 나서 밭을 개발했습니다. 그 산 경사면에도 개발했고요. 고사리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도 고사리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요 상부인데 상부에서 이제 두 군데 산사태 밭인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나무를 치고 옆으로 빠졌습니다. 나무가 없었으면 그냥 치고 이장님 댁을 피해 줬을 텐데 여기는 이게 살았습니다. 피해를 안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확대 사진인데 치고 피해가 내려가다가 나무가 3그루인 나무가 보면은 나무가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이쪽으로 치고 하다 왼쪽으로 꺾였거든요.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이장님 댁을 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하나는 여기는 오른쪽은 흙인데 여기 이장님 댁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확대 사진인데 산 위에서 보게 되면은 나무가 바로 이렇게 꺾였습니다. 꺾여서 계곡 쪽으로 피해 나갔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산사태 어떤 피해 저감 대책을 나무를 보게 되면 사람이 보면은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흙이 보면은 1m가 이제 왜냐면 흙의 산에 1m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다가 1m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또 마을 이관 쪽에서 이제 산을 보는 건데 이 나무가 살린 겁니다. 치고 내려오다가 나무 걸려서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2009년도인데 경춘가도인데 한 명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나가던 차를 쳐가지고 하나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영국의 도로연구소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산사태를 아주 저명한 교수인데요. 저하고 현장을 그때 같이 봤는데 이 보니까 나무가 산사태 나는데 보면 나무가 또 1m만 딱 있습니다. 이때 저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산사태가 중요한 어떤 해답을 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 사진. 네,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영국 교수인데요. 나무가 딱 1m입니다. 이게 전국이 또 춘천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서울의 우메단 산사태를 보겠습니다. 이게 산사태인데 치고 내려오다가 치고 내려오는데요. 쭉 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 이게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메단 산사태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쭉 치고 내려오는데 20초, 40초, 50초 되는데 쭉 치고 내려오다가 쭉 내려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데요. 내려오다가 여기 승강장을 딱 피해갑니다. 승강장을 깨지 못해. 사람들이 이것만 보지 여기서 해답 좋은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이거는 언론에 별로 안 나왔습니다. 자, 뒤에서 치고 내려오다가 이게 쳤는데 밑에 승강장에서 올라가지고 버스 타는 승거장인데 이거 건물을 쳤는데 치고 토송이가 빠져나갔습니다. 또 옆에서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가 전부 다 1m입니다. 여기는 또 2017년도 국가 시설 철라면 전력거로소인데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전력거로소인데 치고 여기서 밭을 개발하다가 수로가 바뀌어가지고 산에 치고 내려오는데 치고 내려오다가 전력거로소 앞에 환풍기가 있었는데 환풍기 건물을 치고 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게 없었으면 아마 여기 큰 피해를 줬을 겁니다. 근데 우연히도 보호벽 역할을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이요. 확대 사진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유리창 같은만 깨졌지 치고 빠졌거든요. 그 건물이 뒤에가 안전했습니다. 또 옆에 나무도 보시면 나무가 전부 다 1m입니다. 천왕입니다. 지금. 자, 이건 2010년도 충북 청주입니다. 벌목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정말 사람이 건드린 데입니다. 치고 내려오다가 건물을 쳤는데 펜션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부 다 보면 나무가 다 1m입니다. 우리나라 토사 두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건물의 토사 깊이가 딱 1m거든요. 여긴 청주입니다. 여긴 어딘가 하면 예천입니다. 2년 전에 경북 예천. 예천도 보면 건물 부분은 산사태인데 보면은 딱 1m입니다. 여기는 요번에 가평입니다. 25년도 7월 가평인데 가평대 산사태나도 4명이 매몰됐는데 가보면은 건물에 딱 가부가 이게 한 명이 4명이 매몰된 적인데 딱 건물이 하나. 그래서 이게 판넬이나 시멘트 블록을 하면 약합니다. 여기는 산청입니다. 산청에 보면 4명이 매몰됐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도 나무가 딱 1m. 예, 준비하도록.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번뿐만 아니라 저희 2019년도 3월에 세계적으로 산사태로 유명한 저널이 국제 저널인 엔지니어링 지올로지에 이미 이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사방댐만 많이 몇 억 걸리는 사방댐만 하는데 사방댐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 이렇게 피해가 무너져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실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6년 전에 국제학회에서는 벌써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만입니다. 네, 원래 이수건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사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시간 제약상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발췌를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잠시 후 오늘 이수건 교수님께서 원래 준비하시던 그 전체 내용을 유튜브로 자기군 TV 유튜브로 해서 보충 설명하는 내용을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녹화해서 추후에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 산사태에 대해서 산사태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 국민들 그리고 산사태와 관련 있는 정부 기관들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경청하셔서 우리 정부가 우리 산간 지역 주민들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산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보호벽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